두 달 동안 국내 디자이너 250명을 만났어요. 두 달 만에 그 레벨5의 랩5라는 독립 디자이너 100명을 모은 편집샵을 런칭을 하게 됐고요. 그게 우연치 않게 무한도전 400회 특집의 유재석이 그 번개 맨투맨을 입고 나오는, 너는 이제 그 분야를 택했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.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인가부터 좀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시간이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하나, 스타마켓이라고 그 온라인 쇼핑몰이 매물로 지인 통해서 나왔었어요. 그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우리만의 쇼핑몰을 만들면 되겠다. 그 스타마켓을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들이라든가 동대문문 사입에 대한 옷들을 팔기를 시작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내 꿈은 우리 옷을 만들고 우리가 직접 만든 옷을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파는 거였는데,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사입만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가? 이런 생각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준비를 해서 티셔츠 몇 개를 만들어서 플로어라는 편집샵에 입점을 했어요. 그 중에 그 티셔츠 몇 개가 좀 대박이 났어요. 그 브랜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, 그 친구들이 뭐 입점할 수 있는, 유통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편집샵을 만들어서 그들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던 와중에 좀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. 레벨5에서 운영하는 랩5라는 직영 편집샵이 있었어요. 그 신진 디자이너 편집샵. 두 달 동안 국내 디자이너 250명을 만났어요. 두 달 만에 그 레벨5의 랩5라는 독립 디자이너 100명을 모은 편집샵을 런칭을 하게 됐고요. 제가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디자이너를 봤잖아요. 근데 그 수많은 디자이너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, 나보다 디자인을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구나.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다시 다잡은 건 뭐냐면, 그러면 내가 최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2010년도에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디자이너들과 네트워크 소통이 되고, 내가 어떤 제품이 눈에 들었을 때 그 제품이 팔리는 거를 보니까 내가 그런 소싱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2010년도에 제가 편집샵 운영하면서 꿈꾸었던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2010년도에 했고요. 디자이너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캄팟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시켰어요. 2013년도에. 그 캄팟이라는 브랜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. 처음부터 노선 자체가 쇼룸을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캄팟이가 한글로는 이제 공감, 동감이라는 뜻이니까 여러 브랜드들, 여러 아티스트들, 아니면 여러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호흡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또 그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획을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맨투맨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우연치 않게 무한도전 400회 특집의 유재석이 그 번개 맨투맨을 입고 나오는 그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걸 팔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판매가 없는 거죠. 왜 판매가 점점 줄어들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번개 맨투맨이 제 거랑 똑같은 것들이 쇼핑몰에 잔뜩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상표 등록도 안 했고 브랜드 등록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거든요. 이거 내 건데, 내가 만든 건데, 이게 나를 살린 건데 이걸 내 거라고 못하면 굉장히 내가 삶에 좀 의욕이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, 그 과정들이. 그래서 고민하다가 위메프랑 소송을 하게 돼요. 디자이너들이 지켜야 될 게 솔직히 자기가 디자인한 옷과 자기가 디자인한 상표일 텐데 그렇게 자기 거를 주장을 못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났고, 그 계기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. 패션 지재권에 대한 문제로 저에 대한 얘기로 MBC 8시 뉴스랑 그 다음에 시사매건 2580에서 대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노력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굉장히 지원도 많아졌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.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상표 등록을 하고
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칸파시라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어느 순간 창고에는 재고들이 쌓여 있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옷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아, 이거 내가 계속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캠페인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수익은 전적으로 다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했고요. 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를 있었던 것 같아요. 환경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좀 나도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아니면 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멋스럽지만 버리지 않는 이런 옷을 좀 만들고 싶다는 고민하에 신규 브랜드를 차라리 하나를 더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브랜드 네임을 지금 릴렉스 요어 마인드라고 줬잖아요. 그걸 통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지 않을까. 좀 그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